군 단위로 올수록 군에서 또 더 나가면 이제 면 단위까지 가보면 이제 의사가 부족하고 제대로 된 의료 시설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신 거죠. 되도록이면 큰 병원에서 좀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려고 가시거든요. 뭐 큰 병이 있으시다기보다는. 똑똑한 사람은 서울에 사는 것 같아요. 병원도. 그렇게 좋은 의사만 와 있으면 안 가죠, 서울로. 시스템적으로 지역 간의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의료 전달 체계가 왜곡되어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서울로 향하는 지방민들.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도 서울로 향하는 이유는 뭘까요? 정말 암 환자들이 빅5 가서 치료받는 그 과정을 보시면 그 가족들이나 이제 환자 본인은 굉장히 체감을 하실 거예요. 환자들이기 때문에 이동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갔다 왔다 지치더라고요. 지역의 종합병원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질환들을 가지고 그래서 불필요하게 대학병원으로 많이 지금 몰리고 있는 것이고 지방 의료의 현실. 언제까지 외면할 건가요? 울창한 푸른 산, 맑고 깨끗한 물, 숨이 탁 트이는 풍경 하나로 삭막한 도시의 일상을 잇는 곳. 도시에서 생긴 도시병 치료를 위해 지방 시골 마을을 찾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시골 마을 주민들은 건강을 위해 도시로 향한다고 합니다. 강원도 평창군 인구 약 5천 명의 작은 마을. 마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명자 씨는 이곳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매일 부침개를 만들어 파는 일도 그녀의 일상 중 하나였죠. 아들은 못하게 해요. 죽도록 벌어서 병원 돈 다 갖다 주려면 말을 하느냐고. 요즘 어디가 제일 좀 불편하세요? 뭐 허리 수술하고 나서는 내가 뭐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그게 조금 불편하지 뭐. 운동을 자꾸 병원에선 하라 그러는데 내가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세월이 흐르니 이제는 한평생 해왔던 일들도 힘에 부칩니다. 달라질 것 없는 일상인데도 옛날 같지 않은 체력에 몸 이것저것이 아프다는 명자 씨. 명자 씨 부침개를 맛보려고 일부러 찾는 손님들이 있어 가족들의 걱정에도 일을 쉬기 힘듭니다. 주문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많이 들어. 오늘 아침에 벌써 2건 해결했어요. 앞으로 이제 4월, 5월 달 되면 이제 어린이날에도 행사가 엄청 나잖아요. 나는 죽어야 돼요. 까무러쳐야 돼요. 얼마나 많은지. 젊은 시절엔 바쁘게 사는 게 마냥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드니 꼭 그런 것은 아니더군요. 시키는 양이 하루에 장으로 계산하면 대략 몇 장입니까? 뭐 주말로는 한 300장 이상 꿔야 되고 평일날에는 한 150에서 200장 정도 꾸면 되고. 한평생 강원도에서 살았던 명자 씨. 나이 들면 고향 떠날 일 없겠지 했건만 오히려 나이가 드니 서울 갈 일이 더 많습니다. 이 많은 약이 다 서울 병원에서 지어온 것들이라는데요. 서울로 병원을 다니게 된 이유, 바로 원인 모를 두통입니다. 이거 오래됐어요. 혈압약을 먹고 괜찮았어요. 괜찮은데 또 시작되는 거예요. 또 계속. 병원에서 원인이 그럼 혈압이라고 지금 판단한 건가요? 뭐 병의의료원에서는 뇌하 수체 혹이 있다. 일산병원에서는 깨끗하다. 그러면 뇌하 수체 혹이 있다. 없어질 수가 있나요? 안 없어진대. 이건 안 없어지는 혹이 돼요. 근데 지금은 자꾸 순환기 내과에서는 머리 아프다 그러면 뇌사진 찍으라 그러니까 보험이 안 되니까 솔직히 찍었다가 이상이 없다 그러면 또 완전 100% 내 돈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병원에 가려고 수고스럽게 서울까지 가는 걸까요? 서울 병원에서만 처방되는 특별한 약들인 걸까요? 네, 서울로
검사를 해가지고 혈압이 높다 그래서 이 경희대 경희의료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제 나한테 맞는 약을 골라준 게 이거예요. 어디 아플 때 드시는 약들이요? 요렇게는 혈압약, 이거는 밤에 잠을 못 자서 먹는 약. 요렇게 이렇게 부정맥에다가 뭐 저기 고지혈증에다가 뭐 이거 도대체 많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리고 요거는 머리 아픈데 먹는 약이요. 요렇게가 이제 서울서 가져오는 거. 여기 이렇게가 성모병원, 경희대병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의 형태가 다 수도권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수도권이라고 해도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빅5라고 하는 보통 사람들이 결정을 할 때 뭐 대단한 걸 보고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을 보고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거기가 좋다더라 하면 가는 거예요. 적은 의료 선택권 때문에 서울행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지방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빨리 먹어봐. 네, 잘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늘 뭐 찍는 거예요? 이 대화에서 병원을 왜 이렇게 서울 쪽으로 네. 이제 많이 가니까 우리가 갔다 오다가 왜 직행버스를 타고 오다가 왜 어디 살아요 하고 물어보면은 정선, 평창, 대화 다 서울로 가는 거야. 다 서울로. 네. 그게 이제 다른 데서 보기에는 이제 궁금한가 봐. 왜 대화병원을 놔두고 서울로 다 가느냐. 그런데 대화는 병원이 없잖아. 우리는 또 검사 같은 거 하는 것도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거고. 근데 실정이 그런 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가 봐. 우리는 답답한데. 맞아요. 좀 빈약한 지역 의료 현실에 크게 공감하는 지역 주민들. 금당 계곡이 텔레비에 왜 한창 나와가지고 금당 계곡에 전원주택 짓고 온 사람들이 많아. 네. 근데 한 10년, 20년 이제 살다가 이제 내가 차를 끌고 다닐 능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불편해서 도로 다시 가는 거예요. 병원이 없으니까. 병원이 없으니까. 나이가 응. 드시니까 여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대. 나이 먹을수록에 병원 가까운 데 살아야 된대. 평창에 큰 병원이 없나요? 없어요. 대화는 요 보건소 하나밖에 없고 여기 시장 있는데 의원 하나밖에 없고. 제일 큰 거 의료원 하나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곳 주민들의 생활권에선 의료시설 선택권이 무척 적습니다. 부족한 의료시설의 불편을 겪은 실경험자들이기 때문에 지방 의료 현실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요. 그런데 주민 중 한 분이 만족스러웠던 지역 의료원 이용 경험을 털어놓습니다. 내가 한번 그 영어 의료원을 엄청 크잖아요. 그 좋은 점이 그건 예약을 안 받아. 오는 순서대로. 그리고 의사분들이 무지 많아요. 그거는 좋네. 저 원주 조그만 병원보다 훨씬 좋아요. 근데 내가 거기 가서 나도 많이 다 찍었거든. 거기서 많이 발견해서 이제 그 대신 수술을 안 하고 곧바로 이렇게 예약을 해줘요. 강릉 얼른 가고 싶다면. 그럼 우리가 예약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또 그런 또 좋은 점도 있더라고. 그거는 좋구나. 거기가 너무 좋은 게 의사분들이 한 분이 아니야. 아까 뭐 외과 둘, 내과 이런 식으로 많으니까 편하더라고. 거기는 시골 병원답지 않게 산부인과랑 소아과 예, 별게 다 있어. 명자 씨가 살고 있는 강원도 평창에서 약 45분 거리에 있는 같은 도내 영월군. 영월군 자체는 거주 인구 수가 4만 명이 채 안 되지만 행정구역 면적이 넓은 강원도에서 도심 이동이 어려운 곤영민들의 터줏 병원 역할을 톡톡히 해온 의료원이 있습니다. 도심 병원 못지않은 규모로 다양한 진료과를 운영 중인 이곳은 외과, 내과는 물론 소아 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인공관절센터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마귀 같은 게 손톱이 자꾸 걸려가지고 아파요. 아, 요거요? 요거는 저 수술방 가서 좀 떼야 될 것 같은데 언제부터 그러세요? 이건 되게 오래됐는데 예. 그냥 별로 생각 없이 살다가 네. 지금 자꾸 손톱에 걸리니까. 국립의료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 후 영월에 오게 된 박세혁 교수. 서울 의사가 왔다는 소문 때문인지 점점 더 의료원을 찾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특히 박세혁 교수의 전문 분야인 외과 환자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일반외과는 주로 어떤 환자들이 찾는? 여기는 주로 수술, 마이너 수술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뭐 암 환자들 진료 상담을 하든지 그런 게 주로 여기에서는 그런 환자들이 주로 있습니다.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1945년) 설립되어 약 80년간 지역 주민들의 건강 지킴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의료원.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방민들의 보편적 의료권 보장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데요. 지역 내 공공의료원들의 역할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해당 의료원의 원장인 서영준 교수를 만나봤습니다. 저희 강원특별자치도에는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5개의 지방의료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군데가 저희 영월이고요. 저희 영월의료원은 1945년도에 해방되던 해에 도에서 도립병원으로 설립을 해서 쭉 운영해 오면서 현재는 이제 영월 지역의 가장 중심된 의료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 특별자치도 내 공공의료원은 총 5곳. 네, 원주, 강릉, 속초, 삼척, 영월 이렇게 5군데 있습니다. 시설이나 장비나 여러 가지 지원들을 중앙정부 그리고 강원도로부터 받으면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 특별자치도는 지역 특성에 맞춰 공공의료 시설을 운영 중입니다. 그중 영월의료원은 소아 야간 진료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소아 환자 진료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죠. 영월 지역의 인구 38,000, 평창 정선 지역까지 총 한 12만 명 정도 되는 지역의 유일한 공공종합병원으로서 저희들이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오래된 병원인 만큼 지역 특화 질병 환자들을 위한 병상도 마련되어 있다는데요. 저희들 규모는 뭐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닙니다. 현재 외래 환자들은 하루에 한 500명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고 병상은 184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진폐 환자들을 위해서 따로 마련해 준 병상이 81개, 진폐 환자 포함해서 입원 환자들은 평균 한 120에서 130명 정도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광산이 많았던 태백, 영월, 정선 등의 강원도 지역. 이제는 광산 대부분이 폐광되었지만 지하 광산에서 저승사자와 싸우며 석탄을 캤던 광부들은 폐질환이라는 고질병과 죽을 때까지 싸워야 했는데요. 그들을 위해 특화 병상을 마련했던 의료원. 하지만 현재 상황은 환자들로 인산인해였던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환자가 많았었는데요. 코로나 때 이제 입원 환자들 대부분 다 많이 내보내고 감염 환자들을 저희들이 전담을 하다 보니까 그때 이후로 이제 코로나 시기가 끝나고 다시 이제 그분들이 돌아오셔야 되는데 오히려 영월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원주까지가 1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대학병원도 있고 의료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걸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진폐 환자도 줄고 교통이 발달하면서 인근 도심의 대형 병원으로 환자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건데요. 영월, 평창, 정선까지 인구 약 12만 명 권역의 의료원임에도 현재 일평균 외래 환자는 약 500명. 지방 공공의료원에서 소화하는 환자치고 많지 않나 생각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거죠. 이렇게 도 내에서도 네. 그 상급병원으로 환자 몰림 현상들이 발생을 하나요? 네,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학병원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해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 의료 전달 체계의 문제점으로 지금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대학병원들은 사실은 아주 난이도가 높은 중증 환자 중심으로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 환자의 거의 50%는 그 대학병원에 오지 않아도 되는 지역의 종합병원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질환들을 가지고 대학병원으로 오고 있어서 이것은 의료 전달 체계가 왜곡되어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대학병원으로 많이 지금 몰리고 있는 것이고. 수도권이 아닌 이상 지역에는 동네 의원이나 보건지소 같은 1차 병원 혹은 일반적인 검사와 진료, 수술이 가능한 2차 종합병원이 대부분일 텐데요. 교통발달로 수도권의 대형 병원을 선택하는 환자의 증가와 급격한 지역 인구 감소가 맞물려 경영난을 호소하는 1, 2차 지역 병원들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전국의 의료기관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수도권과 서울을 제외한 지역 내 일반 병원 수는 대부분 감소하거나 유지되는 수준인데요. 강원도만 해도 매년 80개가 넘는 의료기관들이 폐업해
5년 사이 1차 병원 120곳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강원도 내에서 평균 의료 이용자체 충족률이 50% 미만인 지역들은 주민의 절반 이상이 거주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원정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데요. 강원도 평창군도 의료 이용 자체 충족률 50% 미만 지역 중 한 곳입니다. 보건소에도 특이하게 응급실이 있더라고요. 응급실은 있는데 급한 환자가 나오면 앰뷸런스를 원주로 실어 날려주죠. 응급처치만 하고 응급처치만 무조건 해가지고. 원주로 가요. 예. 거기서 뭐 해결하는 거는 뭐 없고, 수술을 하거나 이런 건 하나도 네. 못하니까 응급처치 해가지고 원주로 내보내주죠. 심하면 서울로 가고. 여기는 주로 어떨 때 감기, 뭐 체해가지고 뭐 소화가 안 된다든가, 그리고 혈압도 약을 한 알 정도 먹는 사람은 보건소에 가 타다 먹어요. 근데 뭐 고지혈증이 있다든가 뭐 좀 여러 가지 복잡한 뭐 부정맥이 있다든가 뭐 이러면 안 되지 그런 거는. 그러니까 평창 보건소가 엄청 크게 지었는데도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이 안 가니까 서울로 가야 되고. 맞아, 실습생들이 실습을. 그러니까 다 원주 아니면 강릉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원주 병원까지 가는 데는 얼마나? 1시간? 1시간. 의료시설 선택권이 적어질수록 점점 더 지역 밖 의료기관을 찾게 되는 주민들. 지역의 부족한 의료시설에 대한 대안으로 다른 지역 병원을 찾아가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역에 충분한 의료시설이 있음에도 굳이 서울까지 병원을 찾는 사람들도 있죠. 이들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아주 복합적인 요인인데요. 우리가 뭐 같은 물건을 사도 백화점 물건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선입견을 가지듯이 의료도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선입견에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국민들 인식은 결국에는 방송을 통해서 상당히 그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데, 요즘 언론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무슨 건강 프로그램에서 강의를 하거나 뭐 소개되는 의사들 보면 대부분 우리가 뭐 명의라고 하는 그런 의사분들이 대부분 그런 병원들에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로서는 알게 모르게 저 병원에 가야 뭔가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무의식 중에 그런 이제 고정관념이 형성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지역에 있는 병원들은 상대적으로 뭔가 못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어서 자꾸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지역 의료 이야기를 하다 말고 이건 무슨 상황인가 싶을 텐데요. 지금 이곳에서 흥겹게 노래 부르며 춤추는 네 분 중 지역 의료와 관련된 특별한 사연을 들려줄 분이 계십니다. 사연을 듣기에 앞서 먼저 네 사람의 유쾌한 공연을 즐겨볼까요? 아침에가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니 보고 싶은 친구 정자이자 숫자. 평균 나이 54세. 대한민국 최초로 결성된 아줌마 걸그룹인 이분들은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공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있다는데요. 전국구 댄스 그룹 정자랑 집 나온 아줌매들. 이 중 특별한 사연을 가진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근데 영자야, 네. 처음에 네가 네. 딱 가슴이 유방암이라고 딱 들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진단 딱 내렸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 그냥 이 심장이 뚝 떨어지는 느낌. 심장이 뚝 떨어지고 다른 데도 아니고 유방인데. 그리고 이제 딱 듣고 남편이랑 이렇게 딱 거리에 섰는데 그대로 남편한테 쓰러졌어. 아유, 하면서 막 엉엉 울었지. 아유. 길에서 엉엉 울었어 정말. 근데 이제 지금 항암 주사를 네. 맞고 있어? 맞고 있죠. 몇 번 맞았어? 1차에 2번에 나눠서 하니까 지금 11번을 맞았죠. 세상에 11번씩. 11번 맞고 다음 주 목요일 되면 이제 그게 마지막인데 그거 이제 틱톡에 올리려고 그 주사 딱 맞는 거 이렇게 짠 하면서 이렇게 그거 지금 영상 찍으려고. 언니 그 항암 주사하면서 머리도 많이 빠졌어? 겁나 빠졌지. 겁나 빠졌지. 근데 많이 자랐지. 주인공은 영자, 아니 은주 씨입니다. 처음은 2016년 2월 1일 날부터 알게 됐어요. 이제 여기에 이제 아주 조그만하게 혹처럼 이렇게 여드름처럼 올라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엄지손가락만큼 혹이 커져서 이제 남편한테 좀 이상하다. 굉장히 좁쌀만큼 작았는데 갑자기 엄지손가락만큼 커졌다. 그래서 남편이 그러면 동네에 있는 병원에 한번 가보자 해서 갔는데 이제 유방암 판정을 받고 이제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될 것 같다고 이제 들었죠. 네. 2016년 유방암 1기 판정을 듣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는 은주 씨. 지금은 여기저기 공연도 다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며 그때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진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처음과 180도 달라진 그녀의 모습에 함께 공연하는 동료들도 깜짝 놀랍니다. 처음에 봤을 때 우울감이 꽉 차 있고 어딘가 뭐 이렇게 불안한 느낌이었어요. 근데 아까 보셨잖아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끼와 흥이 엄청 달라진 아이로 바뀌었습니다. 희망차게 또 그렇게 열심히 치료하면서 자기 꿈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 보니까 옆에서 또 자극이 되고 또 이렇게 점점 나아지는 모습 보니까 옆에서 보는 사람들도 많이 행복해졌어요. 고통스러웠던 항암을 끝내고 완치를 코앞에 두고 있는 은주 씨는 유방암 판정을 계기로 현재의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게 이제 노래였어요. 이제 노래를 마음껏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는 또 알리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이제 저라는 사람을 또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었는데 희망적으로 저희 미래와 계획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곳, 내가 또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게 되다 보니까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유방암 판정으로 일상을 잃었던 그녀의 인생을 바꿔준 곳, 다름 아닌 지역에 있는 한 병원이었습니다. 인천에 살고 있는 은주 씨는 암 판정을 받고 서울의 큰 병원이 아닌 지역 병원을 찾았는데요. 수술부터 치료까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수술 끝나고 방사선 끝나고 항암이 이제 딱 한 번 남았어요. 완치 단계 전까지는 이제 5년을 이제 보는데 5년 동안 이제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그다음 1년에 한 번 이렇게 연차를 열려가면서 이제 검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어요. 예, 우리가 본 지 이제 6개월 만에 뵙는데요. 네. 식사 잘 하세요? 이제 항암 할 때는 좀 많이 못 하셨지만, 예, 방사선은 잘 끝나셨죠? 네, 방사선은 아주 잘 편안하게 잘 받았어요. 그래요. 네. 최근에 또 난소 절제도 다 하셨고, 네. 예, 워낙 이제 양측성 유방암이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또 가족력도 있고, 네, 맞아요. 브라카 유전자도 변이가 있고, 네. 이미 이제 환자가 8년 전에 왼쪽 유방암을 진단을 받고 이제 타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항암까지 했던 분이에요. 방사선도 하시고. 제가 과거에 이제 다른 병원에서 했던 레코드를 보니까 그 당시 이제 3중 음성 유방암이었고 그 유방암이 오른쪽에도 동일한 타입의 유방암으로 발병을 한 케이스였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양측성 유방암이면 브라카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안젤리나 졸리가 그 유전자가 있어서 예방적인 양측 유방 전절제 수술을 한 것처럼 언니분도 이제 그런 수술을 받으셨고요. 언니분은 발병해서 수술한 케이스는 아니었고요. 브라카 유전자가 본인에게도 있고 이런 걸 알게 돼서 수술도 하고 그다음에 양측 난소 절제술까지 마친 상황이죠. 은주 씨에게 새 삶을 선물한 곳은 인천의 한 종합병원입니다. 1978년 개원해 인천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지역 병원이지만 특화 진료 과목을 통해 지역 환자뿐만 아니라 서울과 인근 수도권 환자 유입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수도권이긴 하지만 인천에 있는 암 환자들의 거의 한 30% 정도가 서울로 많이 그 환자들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여성들은 어떤 신체적인 질환뿐만 아니라 그 정서적인 안정도 되게 필요하거든요. 주위에서 지방 환자들이 서울에 큰 병원, 대형 병원 가가지고 주위에 뭐 호텔에 묵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인천 내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러므로 해서 인천의 여성암을 잘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키트를 마련하려고 우리가 여성암병원을 건립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곳은 국내에서 설립된 두 번째 여성암 전문 병원으로 차별화된 전문성 획득을 위해 다양한 암 치료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유방암, 그다음에 부인종양, 갑상선암, 이 전체 여성암의 약 45%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그 여성들이 갖고 있는 그 질환마다 우리가 치료할 때 그 여성들의 어떤 유기적인 그런 관계가 굉장히 깊습니다. 특히 이제 난임이나 아니면 그 호르몬 치료를 할 때 생기는 그 부인종양, 부인과적 그런 질환들이 같이 접목해서 다학제적 치료를 하기 위해서 여성암병원을 만들었습니다. 환자가 몰리는 서울의 대형 병원들과 달리 적극적인 환자 유치를 위해선 꾸준히 노력해야만 하는 지역 병원들. 공공의료원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 기계를 이제 최근에 들어왔어요. 기존에 있던 장비로는 그 수술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의 장비가 오래돼서 새로 신형을 이제 구입을 했고, 경증 질환과 큰 수술이 필요치 않은 중증 질환까지는 지역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진료 과목을 전문화하고 새로운 신식 장비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건데요. 저희들이 이제 뭐 내과, 정형외과, 뭐 산부인과, 소아과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중증 난이도가 높은 그런 질환이 아닌다면은 저희 의료원에 오셔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고 오히려 더 빠르고 더 신속하고 더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도권과 지방 의료의 격차는 쉽게 줄이기 힘들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차이는 있죠. 왜 그러냐면 여기는 모든 걸 다 갖출 수는 없고,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뭐 특수 진료 분야도 또 발달돼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암 환자를 수술할 수는 있으나 그 이후에 그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돼 있어요. 예를 들어 항암 치료라든지 그다음에 그 방사선 치료라든지 보조적인 치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이제 가끔 이제 그 해당되는 진료과에 전문의가 안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병원만 해도 신경과, 또 신경외과, 정신과 이런 데 지금 의사를 못 구해서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여기에 오시고 싶어도 못 오시는 것이고, 그게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뭐 다른 의료기관으로 가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기 힘든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의료 인력 수 부족입니다. 국가 통계 포털 자료를 보면 강원도 내에서도 대부분의 의료 인력이 원주, 춘천, 강릉 등 도심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지방 의료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논의를 할 때 의료 격차를 얘기하는 게 지역 간 의사 수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병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전문의들의 수, 그리고 지역에 있는 이제 의대가 어느 정도 분포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것을 지역별 인구 수당 의사 수가 얼마다라는 것으로 지역 간의 의료 격차가 어느 정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의료 인력수 그래프를 보면 서울과 수도권은 눈에 띄게 의료 인력이 집중되고 있는 반면 농어촌의 의료 인력수는 정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과 지방의 의료 격차가 점점 더 심화되는 상황인 거죠. 지역별로 의료 격차라고 하는 게 의사 수라고 하는 거라면 인구 수요가 이제 많은 곳에서는 당연히 공급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더 발전하는 모양새로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실제 전국 의료기관 수 통계를 보면 일반 의료기관뿐 아니라 상급 병원들까지 서울에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 인력이 많으니 당연히 그중에 명의도 있을 테죠. 하지만 단순히 그 이유 때문에 무조건 서울의 대형 병원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과연 기대했던 것만큼 만족스러운 의료 경험을 하게 될까요? 근데 저도 대학병원 다녀봤거든요. 근데 워낙 그 사람들이 많으니까 1, 2분 안에 모든 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서 원장님 제가 허리 디스크 목을 됐어요. 얘기 안 해도요. 제가 먼저 말아. 딱딱 하더니 그냥 뭐라고 쓰더니 내보내요. 나는 어제 밤부터 원장님 만나보면은 허리가 4번째 여기가 아프고 목은 돌릴 때 안 돌 이걸 얘기하자고 막 연습을 갔는데 말도 못하고 나왔어요. 내가 보면 알아. 그래서
근데 환자는요, 자기 증상을 얘기함으로써 한 90%는 낫거든요. 그 마음을 이해해준 원장님, 제가요, 어저께 목이 안 들어갔고요. 잠잘 때 너무 힘들었고, 그러셨군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봅시다. 그러실만 하네요. 이렇게 이해해주면 벌써 마음적으로 이분한테 신뢰가 가고 90%는 몸이 나았어. 그런 내 말을 들어주는 병원은 동네 병원이지 종합병원 절대 안 들어주지. 맞아. 그게 중요해요. 아무리 의료진이 많은 대형 병원이라도 환자가 몰릴수록 의사와 환자가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고 환자 입장에선 진료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료를 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 3분 진료인데 내가 대기 시간이 몇 시간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시간과 이제 인력이 한정되어 있는데 사람이 글로 전부 다 몰린다. 그러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서로 이제 불만인 거죠. 그런 게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지역 암을 치료하는 병원들은 지역마다 다 있거든요. 여기서도 내가 얼마든지 암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잘 치료가 안 될 거다라는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그냥 내가 그럴 것이다라는 잘못된 가정 때문에 그냥 남들이 가니까 나도 간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서울의 대형 병원에 간다고 무조건 만족스러운 의료 서비스를 경험하는 건 아니라는데요. 그렇다면 수도권에 살면서 서울의 대형 병원과 지역 병원 모두 경험했던 이들이 말하는 좋은 병원은 어떤 곳일까요? 그러면 좋은 병원이란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을 말한다에 동의를 하시는지? 없어. 좋은 병원, 아니 전문 병원일 수는 있어. 요즘 지역병원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근데 그거는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시골이 아니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게. 그래서 생각의 차이가 시골에 있는 사람하고 또 틀릴 수 있어요. 그분들은 아마 손을 들 거예요. 우리가 아무래도 수도권이니까. 우리는 이제 수도권과 달리 병원 선택권이 적은 지방의 입장은 또 다를 거라는데요. 그렇다면 강원도 평창에서 만났던 대화면 주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그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강릉 아산병원, 원주 세브란스 병원. 종이에는 서울, 수도권, 지역 의료원 등 1차 병원부터 3차 병원까지 다양한 병원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요. 과연 지방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병원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이 1순위, 반면 지역 내 공공의료원은 순위권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지방민들이 생각하는 좋은 병원의 기준은 접근성이나 친절, 진료 대기 시간이 아닌 듯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좋은 병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제일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되도록이면 큰 병원에서 좀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려고 가시거든요. 큰 병이 있으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근처에 믿을 만한 데가 없으니까 원주를 갈 바에는 일단 서울로 먼저 가서 검사를 제대로 받자 해서 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의 한 달에 4번 정도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똑똑한 사람은 서울에 사는 것 같아요. 병원도. 그 전에 그 경희대 병원 내과 선생님이 여기 대화도와 있었거든요. 그분이 계실 때는 수술 막 했어요. 여기서 다. 그렇게 좋은 의사만 와 있으면 안 가죠, 서울로. 네. 지방에는 명의가 없다. 그런 인식이 있는데 그 말은 혹시 동의를 하시나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에서 졸업하고 거기서 트레이닝 받고 전문의 받고 오신 분들도 있고요. 또 아예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시다가 정년 퇴임하고 오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료진의 실력이 다른 병원들보다도 절대 못하지 않습니다. 못하지 않고. 의료진 관점 의료 취약지는 지방 도시들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의료 격차를 갖다가 의료 서비스의 부재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이제 의료 격차는 이렇게 논의가 돼야 되죠. 섬이나 그다음에 아주 시골 이런 데서 거기 사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한 질병에 걸렸을 때 닥터헬기라든가 특별한 이동수단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겠죠. 의료 격차를 얘기할 때는. 의료 취약지의 기준은 명의가 없거나 큰 병원이 없는 곳이 아닌 긴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실제 대처 인력이 없는 것, 즉 섬이나 오지 마을이라는 건데요. 사실 명자 씨라고 서울로 병원을 오가는 일이 마냥 편한 것은 아닙니다. 힘들었지. 그 힘들 때도 사실 서울로 병원을 가셨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유가 원인을 찾고 싶어서. 그냥 계속 약만 자꾸 먹는 게 아니고 내 원인을 찾고 싶은 거죠. 원인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서울로 혹시 가셨던 거예요? 처음서부터 이제 혈압 때문에 서울을 가니까 입원을 하고 서울을 가게 되니까 거기에서만 찾아보려고 그리는 거지. 머리 아픈 두통 원인을 좀 찾아보려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과정이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됐다는 뜻인데요. 이처럼 서울에 가면 다 좋을 거라는 생각은 사실 옛날부터 있어 왔습니다. 때문에 지방보단 서울에 가야 더 좋은 병원에서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란 마음도 우리는 이해해줘야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런 서울 쏠림 현상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입니다. 사실 이제 정말 암 환자들이 빅5 가서 치료받는 그 과정을 보시면 그 가족들이나 이제 환자 본인은 굉장히 체감을 하실 거예요. 기본 대기 시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진료를 받기 위해서 뭐 몇 개월마다 진료를 받으러 가잖아요. 그때마다 겪는 그 수고와 고통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뭐 그 병원 근처에 하숙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또 알고 있고요. 환자방이라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또 이슈가 되잖아요. 서울의 빅5 병원과 암센터 인근에 가면 조금 수상한 방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환자방. 이 환자방은 지방에 사는 암 환자나 장기 투병 환자들이 수도권 큰 병원에서 치료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머무는 장소를 말합니다. 주로 수술 후 재발 방지나 후속 치료를 위해 이용한다는데요. 이때 지방 환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 간접 비용은 실제 진료비의 4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역 병원에서도 가능한 치료를 굳이 수도권의 큰 병원에서 받겠다고 고집하며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감수할 이유가 있을까요? 지역 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고 완치를 앞둔 은주 씨는 오히려 지역 병원을 믿어보라고 합니다. 저희 남편도 간암이거든요. 같이 치료를 받았는데 가까운 병원이 참 좋더라고요. 제가 주위에서 볼 때 큰 병원에 가신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되게 힘들게 받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시간도 오래 기다려야 되고 그 검사와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또 환자들이기 때문에 이동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갔다 왔다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제가 옆에서 좀 지켜봤기 때문에 굳이 큰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리고 멀리 있으면은 자주 가서 검사받고 치료받고 진료받고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저희 사실은 요즘에는 이제 사람이 진료를 한다기보다는 장비가 진료한다는 비중이 더 크게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요즘 뭐 AI가 진단 내리니까 전문의보다 더 정확하다는 이런 지금 발표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것은 이제 진단 장비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진단을 내리고 또 거기에 어떤 처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의사 개인에 따라서 어떤 사람한테 가니까 낫고 어떤 사람한테 가니까 못 낫더라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있을 수는 있으나. 암 치료 술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진단부터 치료하고 이런 부분이 대부분 규격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통일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치료 진단하는 방식이나 치료 약제 이런 것들이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빅5만 고집하는 데에는 어떤 이제 우리나라 국민의 영향을 주는 그런 인식 자체가 좀 더 큰 걸 좋아하고 또 유명한 걸 좋아하고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한몫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실상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해서 의사로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거주 지역의 의료 시설과 의료진을 믿는 것, 그것이 의료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첫걸음 아닐까요? 이런 지방 도시에서 네. 공공의료원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군 단위로 올수록 군에서 또 더 나가면 이제 면 단위까지 가보면 이제 의사가 부족하고 제대로 된 의료 시설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신 거죠. 또 농촌으로 갈수록 노인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여러 가지 거동 불편이라든지 또 교통 문제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해드려야 됩니다. 다가가서 그런 분들이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런 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보건의료 복지 통합 서비스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료뿐만 아니고 그분들의 가정 형편까지 살펴서 가장 적절한 차원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자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 역할에 가장 선봉에 서 있는 것이 지역의 공공병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공의료원뿐 아니라 지역 병원들의 행보를 좀 더 유심히 들여다보면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의료 취약지를 위한 닥터 헬기도입, 원격 협진 등 다양한 시도 중인 지역 병원들. 하지만 국내 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한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환자들과 의료계는 더 큰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국을 강타한 의료 총파업인데요. 전공의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학병원들이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이죠. 우리 외국 같은 경우에는 대학병원들이 전공의들에 대한 의존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전체 의사의 10% 내에 불과한데 우리는 30 내지 40% 정도를 전공의들을 고용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대학병원들이 그 전공의 선생들에게 많이 의존해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 왔는데 그게 이제 한꺼번에 갑자기 지금 많은 분들이 빠지다 보니까 진료에 지장이 있는 것이죠. 대형 병원들의 잇따른 휴진으로 한국의 의료 공백, 의료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대학 병원들의 휴진으로 지역 내 1, 2차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늘었다는 겁니다. 이 현상의 의미는 명백합니다. 사실은 경증 환자들이 대학병원을 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경증 환자들이 그 사이에 막 끼어들어서 진료의 순서를 흐트리고 계시는 것이고 또 중증 환자들이 빨리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때문에 진료가 늦춰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부의 의료 공급도 문제가 있지만은 일반 국민들의 의료 행태, 이용하시는 행태에서도 변화가 따라줘야 된다. 동시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시스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지역 간의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근데 왜 이제 다른 얘기들을 더 우선적으로 하느냐가 또 의사들이 얘기하는 부분이고. 네. 의도했던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지역 내 2차 병원이나 공공의료원을 찾아 필요한 진료와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을 계기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혹시 지금까지 지역 병원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들고 서울행을 택하거나 대형 병원을 찾았던 것은 아닐까요? 2023년 의료원장 취임 이후 질 높은 공공의료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 중인 서영준 원장. 그의 목표는 2028년까지 중증 및 응급의료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하는 지역 의료기관이 되는 건데요. 지역 공공의료원을 낡고 오래된 형식뿐인 병원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또 해결이 될 수 있는 일정 부분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그 숫자가 뭐 1,000명이든 2,000명이든 의사가 이제 기본적으로 숫자가 좀 부족하다. 왜냐하면 절대 이제 지방에서는 의사를 구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고요. 좀 당장도 저희들 못 구해서 지금 운영하지 못하는 진료과들이 있으니까요. 그럼 제일 큰 이제 문제점이 뭐냐 하니까 이런 취약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육이라든지 뭐 문화 이런 인프라가 이제 떨어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가족들이 같이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 애들 교육도 문제가 되고 또 아무래도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분들이 여기 와서 아무 연고가 없는 지역에서 혼자 계셔야 되니까 이런 취약지에 잘 안 오려고 하시는 것이죠. 의료시설이 마련됐다 해도 의료진이 부족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사실 지역에선 의료진 유입 기반을 마련하는 게 가장 큰 과제인데요. 저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이사 오는 수준으로 이제 해서 와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생활해오던 터전을 버리고 이쪽으로 새로 와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건들이 이제 기존에 이제 지내왔던 것들을
여기에서 똑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큰 제약점이고 그런 정주 여건이 좀 미비가 됐던 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의료 기틀을 마련하려 해도 의료 인력 부족이라는 벽에 부딪혀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마는 지역의 현실. 이번 기회로 의사들이 증원된다면 지역의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리고 지역민들은 지역 병원을 믿고 서울행을 택하지 않게 될까요?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정원하는 문제는 사실은 10년이나 길게는 뭐 전문의까지 생각하면 15년 정도는 지나야 이제 공급이 되는 인력들이고 지금 당장에 이제 빨리 뭔가 지역의 의료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강력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정부에서 뭐 이번에 아이디어를 내고는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지역 공공병원에 근무하실 수 있는 분들은 별도로 좀 양성이 되어서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병원과 공공의료원의 존폐 위기는 곧 지방의료 위기라는 사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이팅게일 명언 중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영웅들이란 이 세상이 미친 말처럼 날뛰고 있음에도 하루하루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들이다. 현재 과도기를 지나고 있는 듯한 대한민국 의료계. 어지러운 시기에도 환자들을 위해 고군분투 중인 모든 의료진을 응원합니다.